3천억대 IT 기업의 대표가 심장이 멈췄습니다. 의료진은 시간이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장이 멈춘 3분. 그가 마주한 세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2023년 5월 테크노스의 73세 박종현 회장은 분당 자택에서 쓰러졌습니다. 40년간 일으켜온 회사는 상장을 목전에 두고 있었고 주가 가치만 1조를 바라보던 순간이었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지만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병실에서 깨어난 그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40년 지기 친구의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대기업 부사장으로 승승장구하던 친구는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유품 정리 과정에서 발견된 일기장에는 충격적인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그의 회사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녀들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회사 상장을 앞두고 벌어진 이 사건은 평화로웠던 가정에 균열을 가져왔습니다. 더 큰 시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7년간 곁을 지켜온 아내에게서 발견된 말기 암 판정. 인생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자의 5살 생일 파티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순간 박종현 회장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은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는 삶은 어떤 것인지 그 해답을 들려드립니다. 영상 시청 전 잠깐, 지금 당신의 삶은 행복하신가요? 정말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계신가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매주 업로드되는 인생의 지혜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을 때 박종현 회장의 첫 마디는 의외였습니다. 물 한 모금만 주세요. 40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던 그가 생애 처음으로 단순한 것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3분간의 심정지 상태에서 그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자신의 인생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스쳐 지나간 장면들은 회사 성과나 사업 성공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병원 복도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던 순간, 어린 자녀들과 주말 공원에서 보냈던 시간, 창업 초기 아내와 막걸리 한 잔 나누며 꿈을 이야기하던 저녁. 정작 그때는 하찮게 여겼던 일상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하루를 꼼꼼히 되돌아보았습니다. 아침 6시 기상, 7시 출근,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회의, 업무 메일, 해외 화상 미팅. 그의 하루는 단 1분도 자신을 위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스마트폰을 확인해 보니 하루 평균 알림이 238건. 카카오톡 메시지만 하루 평균 147건.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음에 그는 하루 24시간을 온전히 일에 묶여 살았습니다. 회장님, 혈압이 너무 높습니다. 이대로라면 또다시 쓰러지실 수 있어요. 주치의의 경고는 단호했습니다. 스트레스 수치는 동년배 평균의 3배. 심장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15살이나 많았습니다. 그때 병실 TV에서 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현대인의 평균 수명 100세. 하지만 행복 수명은 60세에 그쳐. 간호사가 건넨 물 한 모금. 창밖으로 보이는 나뭇잎 하나. 병실을 스치는 바람 한 줄기.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그의 마음을 적셔왔습니다. 중환자실 옆 병상의 환자는 말기 암 판정을 받은 70대 할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이상하리만치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그래서 더 행복합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니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더군요. 박종현 회장은 그날 밤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달려왔나? 내가 쥐고 있던 것들의 무게가 나의 심장을 멈추게 한 것은 아닐까? 퇴원 후 그의 첫 결정은 의외였습니다. 매일 오전 8시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매일 아침 주식 차트를 확인하던 시간에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보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곧 찾아왔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불면증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아침 산책 중에 만나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어느새 그들과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달라지셨어요. 훨씬 부드러워지셨어요. 딸의 말에 그는 처음으로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표정이 한결 편안해져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의 알림을 하나씩 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점차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만 메일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업무 효율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흐리면 흐린 대로, 맑으면 맑은 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회사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결정을 자신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을 믿고 맡기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그들은 더 큰 책임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를 믿으세요. 아들의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간 쥐고 있던 경영권을 내려놓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그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으로 시작해서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하는 차 한 잔으로 마무리됩니다. 주말에는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한 달에 한 번은 오랜 친구들과 만남을 가집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단순했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데서 온다는 것.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려 하기보다 때로는 흐름에 맡기는 것이 더 지혜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박종현 회장은 충격적인 소식을 받았습니다. 40년 지기 친구인 K전자 부사장이 홀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경찰은 그의 자택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종현아, 너에게 마지막 편지를 쓴다. 난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을 모두 놓쳤어. 이제야 깨닫는다. 우리가 쫓아온 것이 진짜가 아니었다는 걸. 그의 호화로운 집에는 값비싼 물건들로 가득했지만 정작 마지막을 함께할 가족은 없었습니다. 이혼 후 재혼했지만 그 관계도 오래가지 못했고 자녀들과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장례식장에는 고작 10명 남짓한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했던 회사에서도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빈소에 걸린 영정사진 속 그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왠지 공허해 보였습니다. 유품 정리를 돕던 중 박 회장은 친구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다. 옆 테이블에 가족들이 소박한 식사를 하며 웃는 모습이 부러웠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줄 테니 단 하루만이라도 그들처럼 살 수 있다면. 그날 밤 박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문득 중환자실에서 마주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심장이 멈췄을 때 그가 보았던 것은 수많은 회의실이나 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했던 평범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아내를 깨웠습니다. 여보, 우리 병원에 가보자. 37년을 함께한 아내가 최근 들어 피곤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검진 결과는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말기 암 판정.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말에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실에서 아내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여보, 난 행복했어요. 당신이 바빠서 자주 못 봤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한 시간은 행복했어요. 그 말에 박 회장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남은 시간 함께 보내요. 아내의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회사 일은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대신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처음으로 아침 산책을 함께 했습니다.
점심은 직접 요리를 해서 먹었고, 저녁에는 추억이 담긴 앨범을 함께 보았습니다. 주말에는 자녀들과 손주들이 찾아왔고,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오순도순 모이니 좋네요. 딸의 말에 그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런 평범한 행복을 왜 진작 알지 못했을까요? 어느 날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버킷리스트 만들어 볼까요? 그렇게 시작된 그들의 새로운 도전. 제주도 여행부터 시작해서 손주들과 놀이공원 가기, 부부 사진 찍기, 하나씩 이뤄갈 때마다 새로운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의사들도 놀랐습니다. 아내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항암 치료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박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그렇기에 더욱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야 한다는 것을. 죽음 앞에서 우리가 진정 후회하는 것은 하지 못한 일이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시간이라는 것을. 이제 그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일기를 씁니다.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대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지 고민합니다. 인생은 마치 모래시계 같아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모래알을 막을 순 없지만 그 모래알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길 순 있죠. 이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장님, 긴급히 사회를 소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장을 앞둔 테크노스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자녀들 간의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박종현 회장은 이 순간을 위해 40년을 준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미국 명문대 MBA 출신, 딸은 국내 최고 IT 기업 임원 출신. 두 자녀 모두 실력과 경험을 겸비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상장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 문제가 불거졌고 형제 간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도 언성이 오갔고 법적 다툼까지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걸 아들에게 주시려 하는 거죠? 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자라서 안 된다는 건가요? 순간 박 회장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병상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돈이 우리 가족을 갈라놓고 있어요. 그 말은 박 회장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문득 40년 전 창업 당시가 떠올랐습니다. 월세 사무실에서 시작해 밤낮으로 일했던 시절, 가족의 웃음소리가 더 크게 들리던 때. 돈은 적었지만 마음만은 더 따뜻했던 그때가 그리워졌습니다. 박 회장은 자신의 재무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지분 51%, 부동산 자산, 금융자산. 겉으로 보기엔 탄탄했지만 한 가지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모든 자산이 비유동성 자산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회장님,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고 있습니다. 지방 물건들은 매각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문역의 보고는 차가웠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노후 설계가 전무했던 것입니다. 모든 걸 회사에 쏟아부었기에 정작 본인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믿으세요. 회사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아버지는 편히 쉬세요. 자녀들의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주변에서 본 수많은 창업자들이 자녀에게 경영권을 넘긴 후 추락하는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박 회장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먼저 자산을 재구조화했습니다. 회사 지분 30%는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나누어주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으로 전환했습니다. 지방 부동산은 적정 가격에 매각을 시작했고 안정적인 수익형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했습니다. 이제 회사 경영은 너희들 몫이다. 하지만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 자녀들 앞에서 한 이 선언은 오히려 가족 관계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결정 후 회사는 더욱 성장했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장점을 살려 협력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시너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들은 글로벌 전략을, 딸은 신사업 개발을 맡아 회사를 이끌어갔습니다.
박 회장의 노후 설계는 철저했습니다. 월 고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연금보험과 채권형 펀드에 투자했고, 정기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수익형 부동산도 일부 보유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를 위한 보험도 가입했습니다. 여보, 이제야 진정한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아내의 말에 박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부자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을 자신의 행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의 하루는 경제적 걱정 없이 흘러갑니다. 적정 수준의 고정 수입으로 편안한 생활이 가능해졌고, 무엇보다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매달 한 번씩 열리는 가족 모임에서는 더 이상 회사 이야기가 오가지 않습니다. 대신 서로의 근황과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돈은 당신의 주인이 아닌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는 후배 경영인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노후까지 고려한 철저한 재무 설계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열쇠입니다. 회장님, 퇴원하신 후 처음 뵙네요. 20년 넘게 알고 지낸 대학 동창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하지만 박종현 회장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카카오톡 친구는 837명, 명함 속 연락처는 2000개가 넘었지만 정작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진정한 친구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아버지, 제 결혼식 때 오신 하객 중에 아버지 지인은 단 3분이었어요. 문득 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시에는 바빠서라는 핑계로 넘겼지만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옆 침대를 지켜보며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기 암 환자였던 옆 침대의 할아버지는 매일 다른 사람들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자녀들은 물론 등산 동호회 친구들, 봉사활동 멤버들. 병실은 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저분은 평범한 은퇴 교사셨대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늘 따뜻했다고 해요. 간호사의 말에 박 회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퇴원 후 처음으로 휴대폰 연락처를 정리했습니다. 놀랍게도 90%가 비즈니스 관계였습니다. 대부분 마지막 연락이 계약건 검토해 주십시오. 미팅 일정 조율하겠습니다. 같은 업무 대화였습니다. 변화는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아내의 항암 치료를 위해 매주 찾는 병원에서 비슷한 처지의 부부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인사로 시작했지만 차츰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번 주말에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상대방의 제안에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이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네 부부가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으로 비즈니스가 아닌 순수한 인간적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희망을 이야기하며 위로와 용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을 통해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아내와 함께 시니어 요가 클래스에 등록했고 주말마다 인근 공원에서 모이는 산책 모임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박 회장님, 이런 모습 처음 보네요. 한 지인이 말했습니다. 과거에 그는 늘 무게를 잡고 경영자의 이미지를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편안한 운동복 차림으로 산책하며 때로는 어설픈 요가 동작을 하면서도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큰 변화는 가족 관계였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은 가족의 날로 정했습니다. TV도 끄고 휴대폰도 멀리하고 오직 대화에만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차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가 많이 달라지셨어요. 손주의 순수한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위험 있는 할아버지였다면 이제는 함께 웃고 장난치는 친근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직원들과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매주 한 번씩 직원들과 티타임을 가지며 업무가 아닌 그들의 삶과 고민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처음으로 회사가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한 직원의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차가운 효율과 성과만을 추구하던 회사가 이제는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공동체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은퇴를 준비하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통장 잔고가 아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의 숫자로 결정된다는 것을, 성공한 삶은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넓게 퍼져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세어보아야 할 것은 모은 돈이 아니라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이제 그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회장님, 이제 아침 산책하러 가시나요? 경비원의 인사에 박종현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른 아침 그의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항상 새벽같이 회사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공원을 걷던 중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보고 있는 할아버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호기심에 다가가 보니 놀랍게도 코딩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75세에 시작했다오. 처음에는 손주들이 웃더군. 하지만 1년 만에 간단한 앱도 만들었지. 젊은이들만의 것이라 생각했던 IT가 이제는 나의 새로운 인생이 되었소. 그 말은 박 회장의 가슴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40년간 IT 업계의 선두주자라고 자부했지만 정작 그는 새로운 도전을 멈춘 지 오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취미로 시작했다가 중단한 수채화 도구가 나왔습니다. 먼지를 털어내자 옛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회사 일에 치여 포기했던 그림에 대한 열정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하고 싶은 걸 해보는 게 어떨까요? 아내의 제안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강좌를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수강생 대부분이 자신보다 젊었기 때문입니다. 박 회장님의 그림에는 깊이가 있어요. 인생의 연륜이 느껴집니다. 강사의 말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그만의 특별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채화 수업에서 만난 동년배들과 새로운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인생 이막 그림 동호회라는 이름으로 매주 야외 스케치와 전시회 관람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눈빛이 달라지셨어요. 딸의 말처럼 그의 삶에 새로운 활력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은퇴를 인생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쌓은 경험을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타트업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젊은 창업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의 조언 덕분에 새로운 관점을 얻었습니다. 한 청년 창업자의 말에 그는 오히려 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젊은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배우고 그들의 열정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큰 변화는 디지털 기술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예전에는 이메일과 간단한 메시지만 주고받았지만 이제는 화상회의도 능숙하게 다루고 SNS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릴 게 없어요. 손주에게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우며 시작된 소통이 이제는 진정한 세대 간 이해로 발전했습니다. 건강 관리도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단순한 산책을 넘어 동네 헬스장에서 전문 트레이너의 지도로 근력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그의 생물학적 나이가 5살이나 젊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나이는 더 이상 제약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더 큰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배운 수채화를 활용해 그림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작업입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그린 책이에요. 손주들이 자랑스럽게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제는 회사 실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은 끝없는 배움의 여정입니다. 이제 그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며 나이는 한계가 아닌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그의 하루는 이제 더욱 다채롭습니다. 아침 운동으로 시작해서 오전에는 그림 그리기, 오후에는 멘토링 활동, 저녁에는 가족과의 시간.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충실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수가 없죠. 하고 싶은 것은 너무 많은데 시간이 부족할 정도예요. 그의 말에는 더 이상 피곤함이나 무게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대신 설렘과 기대가 가득합니다. 이제 그는 진정한 의미의 성공을 이해했습니다. 성공이란 끊임없이 성장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임을. 나이는 그 여정에서 걸림돌이 아닌 더 큰 지혜를 만들어내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오늘도 박종현 회장은 아침 산책을 나섭니다. 1년 전 심장이 멈췄던 그 순간부터 시작된 변화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그는 매일 아침 일기를 씁니다. 오늘도 살아있어 감사합니다. 아내와 함께 걸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3천억대 IT 기업의 수장에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은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5가지 깊은 깨달음을 전합니다. 첫째, 마음의 여유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사치가 아닌 삶의 기본입니다. 매일 쏟아지는 수백 개의 알림음을 끄고 새소리에 귀 기울이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부자가 됩니다. 둘째, 죽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스승입니다. 언젠가 떠나야 할 시간이 정해져 있기에 오늘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셋째, 노후의 경제적 독립은 자녀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자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때 오히려 가족 관계가 더욱 돈독해집니다. 넷째, 관계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수천 개의 명함보다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단 한 사람의 친구가 더 소중합니다. 다섯째, 나이는 한계가 아닌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75세에 코딩을 배우고 80세에 그림을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끝없는 배움의 여정입니다. 이제 박종현 회장은 매일 아침 5가지를 실천합니다. 1. 감사일기를 씁니다. 2. 소소한 행복을 기록합니다. 3. 새로운 것 하나를 배웁니다. 4.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보입니다. 5.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돈이 아닌 행복을 쫓으십시오. 지위가 아닌 관계를 만드십시오. 소유가 아닌 존재의 가치를 찾으십시오. 인생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어떻게 열어볼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길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과 이 소중한 깨달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매주 업데이트되는 인생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